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과를 공부합니다. 288쪽을 펴주세요. 17과에서는 취미와 관심사에 관한 어휘와 표현을 공부합니다. 17과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여러분은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취미가 무엇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어휘들이 있습니다. 스키, 스키. 겨울에는 친구들과 스키를 타요. 겨울에는 친구들과 스키를 타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어요. 스키는 타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스키를 타다. 이렇게 말해요. 스키를 타다. 스키를 신다. 왜냐하면 이 스키가 슈즈로 되어 있죠. 슈즈. 슈즈로 되어 있어요. 슈즈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키를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스키를 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발이에요. 신발. 그래서 스키를 신다라고 말합니다. 스키 선수, 스키 경기, 스키장. 스키장은 스키를 타는 곳을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 지난 방학에 친구와 스케이트를 탔어요. 지난 방학에 친구와 스케이트를 탔어요. 스케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스케이트를 타고 있죠?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도 타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다. 스케이트를 신다. 역시 스케이트도 신발로 돼 있죠? 스케이트도 이렇게 신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이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신다라고 합니다. 발에 신는 거예요. 스케이트 선수, 스케이트 경기, 스케이트장, 스케이트를 타는 곳을 스케이트장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테니스. 오후에 동생과 테니스를 쳤어요. 오후에 동생과 테니스를 쳤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죠.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테니스는 역시 치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 선수, 테니스 경기, 테니스장. 이렇게 테니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오늘 오빠와 배드민턴을 칠 거예요. 오늘 오빠와 배드민턴을 칠 거예요. 역시 여기 사람들이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있죠.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배드민턴은 치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다 이렇게 말해요. 배드민턴을 치다. 배드민턴 선수, 배드민턴 경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곳을 배드민턴장이라고 말합니다.
피아노를 피아노라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연주를 하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는 치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악기는 모든 악기는 치다 외에도 연주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다. 악기에는 연주하다는 말을 다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피아노 학원, 피아노 연습, 바이올린을 바이올린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올린. 저는 10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랬죠. 쳤어요가 아니라 켰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어요. 지금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요. 바이올린은 켜다 동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켜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악기예요. 그래서 연주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기타를 기타라고 합니다. 기타. 친구들은 노래를 하고 저는 기타를 쳤어요. 친구들은 노래를 하고 저는 기타를 쳤어요. 자, 사람이 기타를 이제 치는데요. 기타는 치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다 이렇게 말해요. 기타를 연주하다. 기타는 악기니까 연주하다는 말을 넣을 수 있어요. 기타를 연주하다. 기타 공연.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여기는 스키를 타고 여기는 스케이트를 타고 있죠. 그래서 스키 또는 스케이트를 타다라고 합니다. 타다. 이번 방학에는 친구들과 스키를 탈 거예요. 이번 방학에는 친구들과 스키를 탈 거예요.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버스를 타다 할 때도 타다를 씁니다. ride. 타다는 말을 써요. 지하철을 타다. 교통수단에는 모두 타다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 이렇게 타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몸을 싣고 움직이는 것을 나타낼 때 타다를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케이트를 신고 이동하죠. 움직이죠. 역시 스키를 신고 이동하죠.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다라고 말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다. 스키를 타다. 스키를 타다. 스케이트를 타다. 스노보드를 타다. 스노보드라고 합니다. 스노보드를 타다. 여러분은 스키나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치다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피아노, 기타. 자, 이런 것들을 치다라고 말합니다. 치다. 저는 어제 기타를 쳤어요. 기타를 쳤어요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기타를 연주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어제 기타를 쳤어요. 저는 어제 기타를 연주했어요.
여기 보면 기타를 치고 있죠? 예, 기타를 치고 있어요. 치다와 함께 사용하는 명사를 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쳐요. 기타를 쳐요. 배드민턴을 쳐요. 테니스를 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노를 치다, 기타를 치다, 드럼을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테니스를 치다, 탁구를 치다, 볼링을 치다. 여러분은 탁구를 쳐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탁구를 쳐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림에 보면 지금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바이올린을 켜다. 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다 play죠.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그러는데 한국말은 각각 달라요. 바이올린은 줄로 돼 있잖아요. 줄이 있어서 그것을 켠다고 말해요. 바이올린을 켜다. 저는 지금 바이올린을 켜요. 저는 지금 바이올린을 켜요. 바이올린, 첼로 같은 악기를 켜다로 말합니다. 켜다를 붙여서 말해요. 바이올린을 켜다, 첼로를 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법 시간입니다. 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자, 을 때는 영어로는 when 때를 나타냅니다. when.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저는 주로 영화를 봐요. 저는 주로 영화를 봐요. 수지 씨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저는 쇼핑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쇼핑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자, 설명을 볼까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 또는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이것을 나타낼 때 을때를 사용합니다. 시간을 나타내죠. 동안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을 나타낼 때 을때를 사용합니다. 을때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이는데요. 받침이 있으면 먹, 죗, 여기에 받침이 있죠. 그럴 때는 먹을 때, 좋을 때 이렇게 을때를 붙입니다. 받침이 없을 때 가, 조용하, 가에 받침이 없고 하에 받침이 없죠. 그럴 때는 리을 때를 붙입니다. 갈 때, 조용할 때 이렇게 붙이고요. 리을 받침으로 끝났을 때 살, 멀 이렇게 끝났을 때는 그냥 때만 붙입니다. 살 때, 멀 때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 갈 때 지하철을 타요. 케이크를 만들 때,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해요? 배가 아플 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마세요. 저는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불러요. 문제를 풀면서 을때를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을때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시간이 있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넣어서 바꿔봐라 그 말이에요. 지은 씨는 시간이 있을 때 축구를 해요. 자, 마트에 가다, 자전거를 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트에 갈 때 자전거를 타요. 공부하다, 음악을 들어요.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요. 음식을 만들다. 요리책을 봐요.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 요리책을 봐요. 날씨가 춥다를 넣어야 되겠죠? 따뜻한 차를 마셔요. 날씨가 추울 때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추울 때. 이렇게 말하죠. 추울 때.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차를 마셔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수지 씨는 피곤할 때 뭐 해요? 저는 피곤할 때 잠을 자요. 잠을 자요. 저는 스키를 처음 탈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 친구가 왔어요. 중국에 살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중국에 살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개 되다를 공부합니다. 개 되다. 외부의 영향으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개 되다를 써요. 외부의 영향으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개 되다를 쓰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개 되다라는 말을 써요. 동사 다음에 개 되다를 붙이는데요. 받침이 있을 때에도 알게 되다. 받침이 없을 때에도 가게 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겠어요. 나타샤 씨,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개 되다를 썼죠. 나타샤 씨,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게 됐어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게 됐어요. 부모님 일 때문에 외국에 가게 됐어요. 부모님 일 때문에 외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오래 살아서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됐어요. 한국에 오래 살아서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됐어요. 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말에 뭘 해요? 영화표가 생겨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왜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왜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문을 닫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네,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해서 이제는 한국어 말하기를 잘하게 됐어요. 잘하게 됐어요. 졸려서 커피를 계속 마시게 돼요. 이와 같이 개 되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 되다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결과에 대해 말해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매일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잘 타다. 잘 타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잘 타요. 매일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잘 타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매일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됐어요.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원인과 결과로 말할 때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김치를 자주 먹어서 이제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김치를 자주 먹어서 이제 잘 먹어요. 그러나 이게 원인이 되죠. 이게 원인. 그 다음에 이게 결과를 말할 때는 이제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먹게 됐어요. 원인과 결과로 말할 때 김치를 자주 먹어서 이제 잘 먹게 됐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게로를 공부합니다. 에게로. 에게로는 영어로 말하면 to라고 생각하면 돼요. to. 조심해요. 강아지가 지은 씨에게로 갔어요. 지은 씨에게로 갔어요. 그랬는데요. 에게라는 말, 로 빼고 에게라는 말을 넣어도 말이 잘 됩니다. 조심해요. 강아지가 지은 씨에게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강아지가 지은 씨에게로 갔어요. 에게로. 괜찮아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에게로를 나타낼 때는 에게로는 어떤 대상 쪽으로 움직임이 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A movement towards a specific subject. 이것을 에게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에게로를 붙입니다. 선생님 하면 님의 받침이 있죠? 에게로를 붙이고 친구 할 때 구에 받침이 없죠? 그래도 에게로를 붙입니다. 똑같이 에게로를 붙여요. 선생님에게로, 친구에게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여자친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자, 에게로 가고 있어요. 형이 동생에게로 뛰어갔어요. 형이 동생에게로 뛰어갔어요. 아이가 친구에게로 뛰어갔어요. 에게로.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아기에게로 가면 안 돼요. 어느 직원에게로 가요? 어떤 회사나 관공서에 가서 어느 직원에게로 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2번 직원에게로 가세요. 2번 직원에게로 가세요. 이렇게 말했네요. 고양이가 유진 씨에게로 가고 있어요. 고양이가 유진 씨에게로 가고 있어요. 유진 씨가 마음에 드나 봐요. 아이가 엄마에게로 뛰어가요. 아이가 엄마에게로 뛰어가요. 마이크를 앤디 씨에게로 주세요. 자, 에게로는 에게라는 말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에게. 그래서 마이크를 앤디 씨에게 주세요.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고양이가 누나에게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로 다가가다.
다가가요. 그러면 고입니다. 고. 그래서 고양이가 누나에게로 다가가요. 자, 이번에는 누나가 방향이 이렇게 되죠. 누나가 고양이에게로 다가가요. 누가 누구에게로 걸어가요. 걸어가는 walk to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로 지금 걸어가고 있죠. 화살표 나와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로 걸어가요. 자, 이번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걸어가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로 걸어가요. 어휘 및 문법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자,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주할 때 바이올린은 줄로 돼 있죠. 줄. 그래서 바이올린을 켜다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켜요. 배드민턴이죠. 두 번째 배드민턴. 그럼 배드민턴은 어떻게 말해요? 치다 동사와 같이 사용합니다. 배드민턴을 쳐요. 그 다음은 스키입니다. 스키는 어떻게 말하죠? 스키는 타는 겁니다. 스키를 타다, 스키를 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기타네요. 기타. 4번은 기타. 기타는 어떻게 연주하지요? 기타는 친다고 말해요. 기타를 쳐요. 기타를 연주해요. 기타를 쳐요. 이것은 피아노죠. 5번. 이것은 피아노. 피아노는 어떻게 연주하죠? 피아노를 치다라고 말합니다. 피아노를 쳐요. 그 다음 6번은 테니스죠.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치는 겁니다. 테니스를 치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악기나 운동과 관련해서 치다, 켜다, 타다를 알아보았습니다. 2번 개 되다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대한씨, 지갑을 찾았어요? 네, 왕민씨가 도와줘서 지갑을 찾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만 찾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찾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네, 왕민씨가 도와줘서 지갑을 찾게 되었어요. 요즘은 왜 수영을 안 해요?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못 가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못 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내요. 네,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3번 을대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대한씨는 정말 기타를 잘 치네요. 고마워요. 혼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혼자 to live, 살다. 혼자 살 때 기타를 많이 쳐서 그래요. 혼자 살 때 기타를 많이 쳐서 그래요. 이때 그래요는 잘 친다는 뜻이에요. 혼자 살 때 기타를 많이 쳐서
이제 잘 치게 됐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2번, 지연 씨는 언제 처음 테니스를 배웠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아주 어릴 때 테니스를 배웠어요. 후안 씨는 젓가락질을 잘하네요. 네, 저는 밥을 먹다. 먹을 때죠. 먹을 때. 저는 밥을 먹을 때 항상 젓가락을 쓰려고 노력해요. 4번, 사비나 씨, 지금 보는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예요? 제가 심심하다를 넣어서 말해야 되겠죠?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예요. 심심할 때. 제가 심심할 때 보는 한국 드라마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문제를 조금 더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기와 같이 을대나 때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요. 미국에서는요, 먹다를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먹을 때,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요. 미국에서는 포크를 사용해요. 1번, 이건 하얀 옷이니까 빨래 하다를 넣어서 조심하세요. 빨래 할 때 조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왜 김밥을 좋아해요? 시간이 없다를 넣어야 되겠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시간이 없을 때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뭐가요? 김밥은 시간이 없을 때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3번, 뭐 할 거예요? 할 때 방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학은 명사예요, 명사. 자, 명사니까 그냥 때만 붙이면 됩니다. 때만. 방학 때. 이렇게 말해요.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교를 다 졸업했다면, 학생이 명사죠. 스튜던트. 학생. 그러면 때만 붙입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2번, 보기와 같이 개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민수 씨는 요리를 잘해요? 예전에는 못했는데 결혼하고 잘하게 됐어요. 잘하다를 넣어서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번, 언제부터 야구 경기를 봤어요? 친구들이 모두 야구 경기를 좋아해서 저도 야구 경기를 보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영화배우 공유 씨를 알아요?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알다를 넣어야 되겠죠?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3번, 민호 씨, 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그렇죠? 계속 먹게 돼요. 맛이 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3번, 에게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중요한 전화는 저 연결해 주세요.
저에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에게 연결해 주세요. 그런데 저에게로라고 해도 됩니다. 저에게로 연결해 주세요. 중요한 전화는 저에게로 연결해 주세요. 질문이 있으면 안내 직원에게 가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에게를 써도 되는데 질문이 있으면 안내 직원에게 가세요. 로를 붙여서 더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안내 직원에게로 가세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